한국은 48조의 절반, 24조로 가능합니다. 파리 EDF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오전 10시 유럽전력공사 EDF의 임원 회의실, 체코 정부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회의실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EDF 연간 매출 150조 원, 5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원전 기업. 프랑스는 원자력 종주국입니다.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나라죠. 그런 프랑스가 유럽 한복판에서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24조 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추가 2기까지 합치면 48조 원. 60년간의 운영과 정비까지 포함하면 100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7월 현재 유럽 원전 업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산업의 양대 거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두 회사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한 원전 산업 전문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원전 입찰에 졌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EDF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체코가 원전 입찰을 시작한 건 2022년 3월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두코바니 5호기 1기만 짓는 거였죠. 하지만 2024년 1월 체코 정부는 계획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최소 2기,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결단입니다. 체코는 절박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력 확대가 필수였거든요. 체코는 이미 6기의 원전으로 전체 전력의 37%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 원전들이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입찰 공고가 나가자 세 나라가 뛰어들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유럽 언론의 예측은 압도적으로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체코는 EU 회원국이다. 유럽 원자력 동맹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것이다. 독일 슈피겔도 같은 전망을 내놓았죠. EDF의 경험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프랑스의 최근 실적을 말이죠. 2007년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 플라망빌 EDF는 3호기 건설에 착공했습니다. 유럽 최신형 원전 EPR을 짓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당초 계획은 이랬습니다. 완공 목표 2012년, 예산 33억 유로. EDF 임원들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5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원전 종주국입니다. 프랑스 언론들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르몽드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랑스 원전 기술의 새로운 장. EPR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착공 1년 만에 첫 문제가 터졌습니다. 2008년 10월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 ASN이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기초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했던 겁니다. 6개월간 공사가 멈췄습니다. 2009년 공사가 재개됐지만
2010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냉각 시스템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됐죠. 2012년이 되었지만 공사는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완공 목표는 201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이 되어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의 강도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긴급 조사를 명령했죠. 압력 용기를 만든 아레바의 공장에서 품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교체할까요? 아니면 보강할까요? 논쟁이 2년간 계속됐습니다. 2018년 완공 목표가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착공한 지 16년 만에 완공 목표였습니다. 예산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33억 유로는 50억 유로가 됐고 다시 80억 유로로 다시 105억 유로로 그리고 2023년 최종 집계는 132억 유로였습니다. 4배나 초과한 겁니다. 저는 2023년 11월 플라망빌 현장을 찾았습니다. 차로 파리에서 3시간, 노르망디 해안가에 거대한 돔이 서 있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험 부족입니다. 프랑스는 1999년 이후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20년 공백이 있었죠. 숙련된 인력이 없었습니다. 예산 초과는요?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추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고 재시공하고 안전 검사를 받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착공 17년 만에 플라망빌 3호기가 겨우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한 프랑스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년이요? 내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걸렸네요. 이게 원전 종주국이 할 짓입니까? 프랑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더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아레바가 건설을 맡았죠. 2005년 착공. 핀란드 정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완공 목표 2009년. 예산 30억 유로. 4년이면 됩니다. 프랑스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핀란드 산업전력장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이 되어도 원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2012년, 2015년 완공 목표가 계속 연기됐습니다. 헬싱키에서 만난 핀란드 에너지 전문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아레바는 4년이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용접이 엉망이었고 콘크리트가 기준치에 못 미쳤고 배관 설치가 잘못됐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와서 다시 해체하고 재시공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2012년 핀란드 전력회사 TVO가 아레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 24억 유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아레바도 맞소송을 냈죠. 지연은 핀란드 측 요구 때문이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됐습니다. 2015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레바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것. 올킬루오토 프로젝트로 인한 손실이 50억 유로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긴급 구제에 나섰죠. 하지만 아레바는 결국 해체됐습니다. 원전 사업 부문은 EDF에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착공 17년 만에 올킬루오토 3호기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최종 비용 110억 유로, 예산의 3.7배였습니다. 헬싱키 의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유럽 최고의 기술입니까? 17년 걸리고 예산이 4배 느는 게 최고의 기술입니까? 저는 2022년 5월 올킬루오토를 찾았습니다. 원전 인근 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17년간 어땠습니까? 60대 남성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겹죠? 내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제야 완공됐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프랑스 회사와 일 안 할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2013년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30년 만에 짓는 신규 원전이었죠.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34년 만에 재개였던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주계약자였습니다. 당초 예산 140억 달러, 완공 목표 2016-2017년. 조지아주 지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이 되어도 원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2015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2016년 배관 용접에서 대대적인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재시공이 계속됐죠.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40억 달러는 180억 달러가 됐고 다시 250억 달러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50억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2.5배 초과였습니다. 애틀랜타에서 만난 조지아주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세금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140억 달러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50억 달러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보글 프로젝트로 인한 손실이 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웨스팅하우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상징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의 종말. 월스트리트 저널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파산은 미국이 원전 기술 리더십을 잃었다는 증거다. 보글 프로젝트는 다른 회사들이 넘겨받아 겨우 완공됐습니다. 3호기 2023년 7월, 4호기 2024년 4월, 착공 1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2024년 6월 조지아주 보글 원전을 찾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차로 3시간, 서배나 강변에 거대한 돔 2개가 서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완공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34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노하우가 사라졌죠. 용접 기술자, 배관공, 전기 기술자, 숙련된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매뉴얼만 보고 일했습니다. 시행착오가 계속됐죠. 실수하고 다시 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체코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라하에서 만난 체코 에너지부 관계자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실적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17년씩이나 걸리고 예산이 4배씩 늘어나면 체코 재정이 버틸 수 없거든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온타임 온버짓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산으로 완공하는 것. 그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그의 말에는 한 가지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UAE 바라카 원전이었죠. 2009년 12월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사기를 수주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계약 금액 20조 원.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였죠. 경쟁자는 프랑스와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겼습니다. 문제는 건설이었습니다. UAE는 원전 운영 경험이 전무한 나라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원전을 짓는 것도 처음이었죠.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한국이 정말 할 수 있을까? 2012년 3월 바라카 1호기 착공. 저는 2018년 2월 아부다비에서 6시간 떨어진 바라카 원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돔 구조물 4개가 솟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SF 영화 속 우주기지 같았죠. 현장 입구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휴대폰도 반납해야 했죠. 왜 이렇게 엄격합니까? 보안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원전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자재를 옮기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한국인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공정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예정대로입니다. 3월 완공 목표를 맞출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정 체크를 합니다. 매일 아침 7시 전체 회의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죠. 지연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 작업자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300명, UAE 현지 인력이 1000명, 그리고 각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2000명입니다. 총 3300명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을 많이 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가장 바쁜 시간이죠. 저는 밤 11시에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조명탑들이 현장을 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낮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용접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UAE 최초의 원전. 한국 기술로 짓는 거죠. 프랑스나 미국과 비교하면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매뉴얼만 봅니다. 우리는 몸으로 익혔습니다. 한국에서 수십 년간 원전을 지으며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속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바라카 1호기가 완공됐습니다.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진 공정이었습니다. 완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6년이면 완공한다고 했고 실제로 6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는 한국 기술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UAE 에너지부 장관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와 협상했습니다. 프랑스는 8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10년이라고 했죠. 한국만이 6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었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산 내 완공, 온타임 온버짓. 원전 업계에서 이것은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 6년, 미국 보글 원전 10년,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17년. 한국은 경쟁국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완공한 겁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한국 바라카 KW당 건설 단가 $5,000, 미국 보글 15,667달러, 프랑스 플라망빌 12,593달러, 한국이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도 바라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2호기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1호기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1호기는 첫 프로젝트라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호기부터는 속도가 붙었죠. 노하우가 축적됐으니까요. 어떤 노하우입니까? 사막 공사의 노하우입니다. 모래 폭풍이 불면 어떻게 대처하고 50도 폭염에는 어떤 작업을 피하고 습도가 낮을 때는 콘크리트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게 다 노하우죠. 2020년 8월 바라카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취재했습니다. 제어실에서 한국인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1호기 출력 100% 도달.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UAE 최초의 원전 전력이 송전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UAE 전역의 가로등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자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UAE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우리는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말입니다. 2021년 3월 2호기 상업운전, 2022년 10월 3호기 상업운전, 2023년 9월 4호기 상업운전, 4기 모두 예정대로 완공됐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 완공된 바라카를 다시 찾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바라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사장의 소음은 사라지고 고요한 운전음만 들렸습니다. 4개의 거대한 돔이 나란히 서서 UAE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죠. 바라카 원전 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가동률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세계 평균이 85%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10% 높습니다.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힘입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UAE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바라카 원전은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합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바라카를 시찰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건설 품질.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가 직접 성명을 냈습니다. 바라카는 신규 원전 건설의 모범 사례다. 온타임 온버짓을 달성한 것은 21세기 들어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소식이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주목했죠. 2024년 4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정부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노형 APR1000, 용량 1000mW급 2기, 공사기간 2029년 착공, 2036-2037년 완공, 총 사업비 24조 원. 핵심은 APR1000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이죠. 2023년 3월 이 원전은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EUR 인증.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모든 부분에서 유럽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한국의 APR-1000은 통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KW당 건설 단가 8,516달러, 프랑스 플라망빌 12,593달러, 미국 보글 15,667달러. 한국은 프랑스의 70%, 미국의 50% 수준이었습니다. 체코 정부 내부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만약 프랑스에 맡기면 예산 초과는 확실합니다. 플라망빌이 증명했죠.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파산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UAE에서 증명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2024년 7월 17일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7월 18일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경쟁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APR-1000은 우리 기술을 도용한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EDF도 체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보류됐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수주무산 위기, 프랑스의 로비. 그때 저는 서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찾았습니다. 황주호 사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 사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이겼습니다. 체코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은요? 우리는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2025년 1월 16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정격 합의했습니다. 공동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을 중단합니다.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물러선 겁니다. 왜일까요?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건 미국의 이익이기도 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게 낫습니다. 2025년 3월 EDF의 소송도 기각됐습니다. 체코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다. 한수원의 제안이 가장 우수하다.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4일 체코 프라하. 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전력공사 EDUII의 계약 서명식 현장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오가는 순간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된 쾌거입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속성을 믿습니다. 체코의 에너지 안보를 한국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 총 사업비 24조 원, 공사기간 2029-20만 3637년,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해결료 공급 전체 포함, 그리고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가 향후 5년 이내에 테물린 3, 4호기 건설을 결정할 경우 한수원과
우선 협상한다. 즉, 최대 사기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 48조 원, 부가가치 100조 원. 계약 시기 끝나고 황주호 사장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유럽 진출입니다. 체코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입니까?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이 접촉해 왔습니다. 모두 신규 원전을 계획하고 있죠.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이긴 비결은 뭡니까? 황 사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이 나오기까지는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후 2시 46분, 규모 9.0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이어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죠. 냉각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원자로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 이 공포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원전 반대, 탈핵, 촛불이 켜졌습니다. 언론도 연일 원전의 위험성을 보도했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연구 정지 선포식.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탈원전 시대를 선언합니다. 원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입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전 산업 종사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는 부산 고리 원전을 찾았습니다. 40년간 가동된 고리 1호기가 멈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어실에서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력 0%, 원자로가 멈췄습니다. 40년간 한국에 전력을 공급하던 원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한 엔지니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십니까? 4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이 원전과 함께 살았죠. 이제 끝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신고리5 6호기 건설 중단. 이미 공사가 30%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었죠.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3개월간 국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7년 10월 건설 재개로 결정됐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충남 서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어땠습니까?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2017년 7월 회사에서 공지가 내려왔죠. 신규 채용 중단, 신규 프로젝트 없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요,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다른 산업으로 갔죠. IT, 반도체, 건설. 20년 경력의 선배도 조선소로 옮겼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들이 물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원전은 나쁜 거야?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원 두산중공업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2018년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원전 부품을 만드는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일감이 없어요. 국내 신규 원전이 없으니 주문이 끊겼죠. 해외 수주? UAE 이후로 없습니다. 인력은요? 정리해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 감축은 막을 수 없었죠.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5,000명이던 원전 인력이 2019년에는 3,5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라인들, 수십억 원짜리 장비들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아십니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들의 사기도 바닥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연구 예산이 깎였어요. 신규 프로젝트 승인이 안 납니다. 탈원전이니까요. 계속 버틸 겁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동기들이 하나씩 이직하고 있어요. 박사 학위 받고 원자력 했는데 미래가 없다고들 하니까요. 부산의 한 원전 부품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10년 전에는 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80명입니다. 왜 줄었습니까? 일이 없으니까요. 국내 신규 원전이 없고 해외 수출도 끊기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들 20억 원짜리 CNC 장비들입니다. 원전 배관 부품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일반 산업용 부품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단가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폐업은 안 하셨네요?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대학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2017년 입시 경쟁률 1.51. 거의 미달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를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안 옵니다. 원자력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죠.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학과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에너지공학과로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빼자는 거죠.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역사의 학과가 이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죠. 하지만 견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한수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술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바라카에서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을 하려면 원전이 필수예요. 전 세계가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기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장도 비슷했습니다. 핵심 인력은 지켰습니다. 월급을 깎아도 일이 없어도 그들은 남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용접 기술자, 20년 경력의 품질 관리자. 이들 없이는 원전을 못 짓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젊은 연구원도 남았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SMR 때문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차세대 기술이죠. 이걸 개발하면 한국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맞았습니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새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원전을 재개합니다. 원전 산업을 살리겠습니다.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습니다. 원전 업계가 들끓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6월 정부가 한수원 사장단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수원 사장이 답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5년간 1,5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30대 중견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원전을 다시 짓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2-3년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을 다시 꺼내고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인력을 재교육해야 합니다. 정부는 특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7월 5일 원전 생태계 복원 방안 발표, 원전기업 특별금융 1조 원, 성금 특례 계약금 30% 즉시 지급, 기술개발 지원 2022년 335억 원, 2023년 690억 원으로 증액, 해외 수주 지원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10조 원,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8월 원전 사업 부문에 5천억 원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이후 멈췄던 설비 투자를 재개합니다. 신규 인력 300명을 채용하겠습니다. CEO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9월 신규 채용 공고, 원자력 설계 엔지니어 150명 모집, 지원자가 쇄도했습니다. 경쟁률 81, 인사 담당자가 놀랐습니다. 2017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최고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소기업들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그 원전 부품 업체. 10월 신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배관 부품 납품 계약입니다. 사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직원들을 다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폐쇄했던 생산 라인을 재가동했습니다. 20억짜리 CNC 장비가 다시 돌아갑니다. 원전 부품을 만듭니다. 단가가 10배죠. 이제 살 수 있습니다. 대학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2023년 입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경쟁률 4.21, KAIST 원자력공학과 4.81.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2017년에는 거의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미래가 보이니까요.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해외 수주 소식이 들리고 SMR 같은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022년 11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한수원이 즉각 대응했습니다.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100명의 최정예 인력. 황주호 사장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5년 만에 해외 수주 기회입니다. 총력을 다하십시오. 체코 정부는 신중했습니다. 2023년 4월 체코 현지 조사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한빛 원전을 시찰했죠. 조사단장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약속한 기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한수원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바라카를 보십시오. 6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초과는요? 우리는 예산 내에서 완공합니다. 바라카가 증명했습니다. 체코 조사단은 5일간 한국을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날 한 조사단원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전이 계속 가동되고 있고 건설 중인 원전도 있고 인력들이 숙련돼 있습니다. 프랑스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프랑스는 원전을 오래 안 지었습니다. 경험이 끊겼죠. 한국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2023년 7월 체코 조사단이 UAE 바라카를 방문했습니다. 운영 중인 원전을 직접 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바라카 제어실에서 체코 조사단장이 감탄했습니다. 가동률 95%는 놀랍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운영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신뢰성입니다.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단이 물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해결했습니다. 지연은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6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2024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2000페이지가 넘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노형 APR-1000, 용량 1000mW급 2기, 공사기간 2029년 착공, 2036-2037년 완공, 총 사업비 24조 원. 핵심은 APR-1000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원전이죠. 2023년 3월 이 원전은 유럽 사업자 요건 EUR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EUR 인증. 유럽에서 원전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모든 부분에서 유럽 기준을 충족해야 하죠. 심사 기간만 5년이 걸립니다. 한국의 APR-1000은 통과했습니다. 한수원 기술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EUR 인증을 받았다는 건 유럽이 우리 기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이라고요. 더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체코 원전 KW당 건설 단가, 한국 제한 8,516달러, 프랑스 EDF 12,593달러 추정, 미국 웨스팅하우스 15,667달러 추정, 한국은 프랑스의 70%, 미국의 50%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쌀까요? 한수원 기획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표준 설계를 씁니다. APR-1000은 이미 검증된 설계죠.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저렴합니다. 프랑스는요? EPR은 매번 설계를 변경합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2024년 6월 체코 정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프라하 산업부 회의실, 산업부 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새 제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랬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가격 최저, 마이너스 건설 기간 7-8년 가장 빠름, 마이너스 실적 UAE 바라카 6년 완공, 마이너스 EUR 인증 획득, 마이너스 리스크 낮음, 프랑스, 마이너스 가격 중간, 마이너스 건설 기간 10년 이상 추정, 마이너스 실적 플라망빌 17년, 올킬로오토 17년, 마이너스 EUR 인증 보유, 마이너스 리스크 매우 높은 공기 지연, 예산 초과, 미국, 마이너스 가격 최고, 마이너스 건설 기간 불확실, 마이너스 실적 보글 10년 웨스팅하우스 파산, 마이너스 EUR 인증 미획득, 마이너스 리스크 높음. 체코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명확합니다. 프랑스에 맡기면 예산이 2배로 늘어날 겁니다. 플라망빌이 증명했죠. 에너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UAE에서 증명했습니다. 온타임 온버짓.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 입구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17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일감이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일손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공장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원전 터빈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높이만 10m가 넘는 철제 구조물이었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APR천에 들어가는 터빈입니다. 하나 만드는데 6개월 걸립니다. 지금 체코 원전용으로 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제품과 비교하면요. 기술력은 동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빨리 만듭니다. 정확도도 높고요. 숫자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원전 건설 경험. 운영 중인 원전 26기. 건설 중인 원전 4기. 총 30기. 일본 33기 후쿠시마 이후 대부분 가동 중단. 중국 55기 안전성 논란. 미국 93기 신규 건설 거의 없음. 프랑스 56기 노후화, 신규 건설 실패. 한국은 지금도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신한울 1, 2호기 2022, 2023년 완공.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 계속 짓기 때문에 기술이 유지됩니다. 계속 짓기 때문에 인력이 숙련되죠. 계속 짓기 때문에 공급망이 살아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원전 산업 전문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30년간 신규 원전을 거의 짓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녹슬었죠. 인력이 노령화됐고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플라망빌이 실패한 겁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경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프랑스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2035년까지 신규 원전 14기를 건설하겠습니다. EDF는 체코 패배 후 내부 개혁에 착수했죠. 한 EDF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온타임 온버짓이 뭔지 배워야 합니다. 미국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부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200GW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했죠. 한 웨스팅하우스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함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짜 강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전력기술에서 만난 설계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프랑스가 완벽을 추구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때 우리는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APR 1400은 2002년 개발을 시작해 2009년 UAE에 수출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프랑스의 EPR은 1990년대 개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었죠. 더 중요한 건 공급망이었습니다. 원전을 짓는 데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펌프, 밸브, 배관, 케이블, 제어 장치. 한국은 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마이너스 설계,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주기기, 대우건설 마이너스 시공, 한국전력연료 마이너스 해결료, 한국전력 KPS 마이너스 정비, 그리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부품을 공급합니다. 완벽한 생태계였죠. 부산 원전 부품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10년 전에는 폐업을 고려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이 끊겼거든요. 그는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문이 밀려서 야간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에 들어갈 부품도 만들고 있죠. 이것이 한국 원전의 경쟁력이었습니다. 기술, 경험, 공급망,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체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 9월 폴란드 정부가 한수원에 접촉했습니다. 신규 원전 3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습니까? 물론이었습니다.
한수원 해외사업본부가 즉각 대응했습니다. 폴란드 사업 규모 약 30조 원. 체코보다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2024년 10월 바르샤바를 찾았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체코는 신중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선택했다면 확실한 겁니다. 프랑스나 미국은요? 프랑스는 17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40년까지 원전 3기를 가동해야 합니다. 한국이 가장 빠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입니다. 폴란드 재정으로 프랑스 원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현실적입니다. 2024년 11월 네덜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만난 네덜란드 기후에너지부 관계자. 우리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신규 원전 계획이 있습니까? 2기입니다. 노후 원전을 교체하고 신규로 1기 더 짓습니다. 한국을 고려하는 이유는요? 체코입니다. 유럽 한가운데서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유럽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 겁니다. 2024년 12월 영국 정부와 한수원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런던 에너지안보부 영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신규 원전 8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EDF와 협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를 보십시오. 예산이 2배로 늘었고 완공이 4년 지연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옵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옵션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스웨덴 노후 원전 교체 2기, 핀란드 신규 원전 1기, 루마니아 신규 원전 2기, 불가리아 원전 증설 1기, 모두 한수원에 문의를 보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유럽 시장 전망이 어떻습니까? 향후 20년간 약 500조 원 규모입니다.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보수적으로 20%만 잡아도 100조 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낙관적입니다. 왜요? 체코가 게임 체인저입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를 이겼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에게 강력한 신호죠. 한국을 선택해도 된다. 아니,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중국도 원전 수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은 파키스탄에 5기, 아르헨티나에 1기를 수출했죠.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원전 산업 전문가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건설 중인 원전이 20기입니다. 세계 최다죠.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기술력은 아직 한국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으로 승부할 겁니다. 한국보다 20% 싸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러시아 원전 전문가.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동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우리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차이는요? 우리는 금융을 제공합니다. 건설비의 80%를 러시아 정부가 대출해 줍니다. 개도국들은 이를 선호하죠. 한 원전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은 3개 블록으로 나뉠 겁니다. 중국 마이너스 러시아 블록, 서방 블록,
그리고 한국. 한국은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밀접합니다. 러시아와도 적대적이지 않죠. 이 중립적 위치가 강점입니다. 모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전망 2023년 글로벌 원전 설비 370GW 2050년 목표 1160GW 3배 증가입니다. 필요한 신규 원전 약 200기 시장 규모 약 2천조 원 한국이 10%만 가져가도 200조 원입니다. 20%면 400조 원 현대차 그룹 전체 매출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2024년 11월 COP29 바쿠 기후변화 협약 저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2개국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3배로 늘린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UAE, 폴란드, 체코 서명국 명단은 화려했습니다. 미국 기후특사 존 캐리가 연설했습니다. 원전 없이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온 겁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도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는 50년간 원전을 지어왔습니다. 30기를 건설했고 26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루마니아 모두 한국에 관심을 보였죠. 한 유럽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7월 17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그날, 서울 한국수력원자력 로비에서 김성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체코 수주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2017년 탈원전 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장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5년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빛이 더 밝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설계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코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유럽 전체입니다. 아니, 전 세계입니다. 2024년 12월 현재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10년 전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경쟁률이 치솟고 있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2024년 입시 경쟁률 50일, KAIST 원자력공학과 40일, 젊은 인재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수출 지원 예산 2022년 33억 원, 2023년 69억 원, 2024년 335억 원, 10배 증가한 겁니다. SMR 개발 예산도 대폭 늘었습니다.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차세대 원전이었죠. 한국은 I-SMR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28년 개발 완료 목표. 만약 SMR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은 명실상부 원전 최강국이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찾았습니다. 박원석 SMR 연구팀장을 만났습니다.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조롭습니다. 2028년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상용화 전망은요? 2030년대 초반에는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형 원전은 APR1000, APR1400, 소형 원전은 I-SMR, 모든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4년 8월,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 EDF 본사 앞에 섰습니다. 7월 17일 패배 소식을 들었던 그 회의실, 한 EDF 임원을 만났습니다. 체코에서 진 게 충격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플라망빌이 17년 걸렸습니다. 예산이 4배 늘었고요. 한국은 6년 만에 바라카를 완공했습니다. 체코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했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온타임 온버짓이 뭔지, 고객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만난 일본 원전 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산업은 거의 죽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묵묵히 원전을 지었죠.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09년 UAE 바라카,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체코 두코바니, 한국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15년의 공백, 탈원전의 어둠. 하지만 한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20조 원, 2024년 체코 두코바니 24조 원 최대 48조 원. 한국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럽 진출. 원전 종주국 프랑스를 유럽 안방에서 꺾었다는 것. 50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2천조 원 규모 글로벌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 2024년 12월 말,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2025년 목표가 뭡니까? 폴란드입니다. 네덜란드입니다. 영국입니다.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체코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실제로 폴란드와 본격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원전의 새로운 신화입니다. 2009년 UAE에서 시작된 기적, 2024년 체코에서 완성된 역전극,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될 유럽 정복.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종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후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2024년 7월 17일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EDF 본사에서 시작된 충격, 프라하에서 이뤄진 역전, 그리고 서울에서 이어질 진격. 이것이 한국 원전의 이야기입니다. 50년 기술의 승리, 15년 인내의 결실, 그리고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 24조 원 체코 원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